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하윤수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대입 정시 모집을 대비해서 대입 설명회를 오늘 하게 되었는데, 우리 특히 그간에 애를 쓴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입 특히 정시는 가나다군으로 이 세 번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시 영역 부분은 수능 6교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서 접수가, 언서를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과 학생 여러분, 정말 우리 부산교육청은 대입 길마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입 길마중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시 배치 참고표 활용 방법을 오늘 우리 정말 애를 써주실 양정고등학교 최경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부산 학력개발원이 이번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역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김영구 진로진학센터장님 오늘 애쓰시고, 오늘 미래교육원장님, 또 우리 부산학력개발원 원장님까지도 이 자리를 내서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 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부산을 이끌어갈 그야말로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한 학생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최경혜 우리 선생님께서 좀 잘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그 진학 그 표 이걸 꼭 여러분들 활용을 잘 해서 한 학생도 포기됨이 없이 소원대로 뜻대로 성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특히 학부모님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개묘년에는 대박 나셔가지고 온 가족들과 함께 행복이 넘치고, 또 새해에는 여러분들 간에 두루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례가 정리되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관님께서는 이후 또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 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 대입 정시 모집 대비 고3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앞서 교육관님 말씀처럼 양정고등학교 최경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는 2023 대입 정시 모집 정보 및 지원 전략 뿐만 아니라 늘 궁금해하시던 대입 길마중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혜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정고등학교 진학진로부장 최경혜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시 충원 합격이 한참 발표가 되고 있는 시기인데 이제 빨리빨리 합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정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정시만을 또 달려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자녀분들께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입시에서 많은 정시 모집을 할 때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요인들에 따라서 이제 결국 정시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뭐 어느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오늘의 뭐 그 강의를 한 줄 요약하면 뭐 점수는 깡패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는 상대평가다. 결국 지금 학생들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대학 그 과에서 내가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의해서 결국 입시에 합불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각 대학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들이 워낙 다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집단들의 학생들이 모이는지에 따라서 나의 석차가 바뀌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석차의 요인에 작용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오늘은 2023학년 대입 정시 모집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시고요. 이런 정시의 다양한 입시의 변수를 이해해서 그래서 이런 점수의 변화에 의해서 내 자녀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면 석차가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석차가 조금 부족하니까 가나 다군을 어떻게 써보자 라고 하는 2023 대입 정시 지원 로드맵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입시 환경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과 부산 지역들 대학들은 이렇게 학생을 선발을 하는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4번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큰 흐름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에서 이제 같이 저희 이제 부산 진학지원단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입 길마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 대입 정시 모집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정시 모집 일정부터 먼저 챙겨봐야 되겠죠. 지금 추가 합격 수시 충원 합격 발표가 일어나고 그건 12월 27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꼭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수시에 제대로 모집을 못한 인원들을 정시로 이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수시 2월 인원인데 수시 2월 인원이 12월 28일 날 확정이 돼서 정확한 정시 모집 인원이 12월 29일 이제 정시 모집하는 그 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중 3일 동안의 원서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원서 접수는 대학마다 마감 시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마감 일정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2023년 1월 2일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부산 교대가 5시에 마감이 되고요. 다른 대학들은 거의 6시에 마감이라는 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모집 인원이 하면 또 늘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거는 12월 28일 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경향성은요. 수도권은 증가했고요. 비수도권이 감소해요. 전체적으로 감소를 한 겁니다. 수도권 지역들은 특히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들은 정시 모집에서 40% 이상 학생을 선발해라라고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공고를 해서 그 공고 사항에 따라서 서울 주요 대학들은 40% 이상의 정시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수도권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대학들을 바라보실 때는 정시를 바라보실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점수폭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요거죠. 전체적인 이제 수능 응시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이 10,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은 10,000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더 예년보다 더 많이 나왔죠. 물론 이제 의치한 약한 수에 대해서 이제 더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주요 대학의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갔다가 학과가 맞지 않아서 다시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년도 대비
선택 과목들의 응시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국어나 수학은 이제 선택 과목들이죠.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통합적 수능을 하는데 언어와 매체 미적분의 선택 비율이 더 늘었습니다. 언어와 매체나 미적분을 해서 표준 점수 더 잘 받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형상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이겁니다. 제2외국어를 친 인원이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대를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제2 외국어를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시한 경향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으셨죠. 아까 이제 오늘 강의를 한 줄 요약하면 점수는 깡패라고 얘기를 했듯이 결국 수능은 점수로 갑니다. 거의 많은 한 90% 이상의 대학들이 수능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 점수에서 보시면 이게 표준 점수 100분위,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는 이렇게 등급만 나오죠. 이런 등급과 표준 점수 100분위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더 구체적인 사항은 더 뒤에 가서 더 안내를 꼼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수들이 작년과 올해 어떻게 바뀌어졌고,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를 가지고 석차를 만드는데 그 석차를 세울 때 학교들마다 계산법이 다른데 주어진 점수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생겨보셔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국어의 난도가 하락함으로 따라서 표준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걸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입시 기관들에서 지금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전년도 대비 상위권 대학들의 점수들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무려 여기 엄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만점을 받으면 149점이었는데 올해는 134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2등급부터는요. 전년도나 올해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한다면 작년에는 2등급에서 만점까지 이만큼 폭이 벌어졌다면 올해는 요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점수 내려오면서 그럼 인원수 자체는 줄어들었냐? 작년이나 올해나 전체 응시 인원은 한 500명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여기 오밀조밀하게 점수가 더 많이 모여져 있겠죠. 그러면서 수학은 전년도나 올해나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보시면 2등급 컷선에서 보시면 작년이나 올해나 127점, 여기 127점, 여기 126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영어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등급의 비율은 늘었습니다. 근데 또 눈여겨 좀 보셔야 될 부분은 2등급, 3등급의 비율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를 1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고 2, 3등급 학생들은 예년보다 조금씩 점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도 89점, 79점 학생들이 정말 많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영어를 1등급으로 가져가야지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부산 지역 대학들을 지원할 때는 2, 3등급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영향력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탐구 과학탐구입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과목 간 유불리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회의 난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만점을 받았을 때 최고점이 전년도 대비 다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시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들이 작년에 비해서 표준 점수 만점들이 올라갔고요. 한국지리는 전년도에 올라갔지만 이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만큼은 점수가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정치와 법이 제일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동아시아사가 전년도하고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교과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난이도가 올라감으로 따라서 표준 점수가 올라갔지만 여기 2등급 라인을 보시면 2등급 라인 점수대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과탐입니다. 과탐은 이번에 화학이 많이 어려웠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보통 생명과학 원이나 지구과학 원이 표점이 높았는데요. 이번에 화학 원의 표점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들에서는 화학 원을 응시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구과학 원이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했고요. 물리학 원이 예년보다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투 과목들도 보시면 지구과학 2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난이도가 떨어져서
만점의 최고점이 무려 10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그 탐구 과목들이 매가 만점을 받았을 때 만점의 표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탐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또 석차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전년도 2022년도에 탐구 과목들 중에서 제일 잘한 2개와 제일 낮은 2개를 합쳐서 그 차이가 8점이었다면 올해는 14점이 나고요. 과탐은 15점에서 11점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그 폭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합산은 보시면 여기 최고점 합이 과탐이 148, 사탐이 146이요. 여전히 과탐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서는 이제 과탐이 조금 더 영향을 한다면 이제 문과 그러니까 그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할 때 과탐 점수를 어떻게 가져있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한 2, 3등급 학생들 선에서는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또 줄을 일단 세워 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줄. 그리고 동점자들이 많겠죠.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런 과목들을 쳤을 때 100점, 100점, 100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 100점이라는 점수에서 합산을 해서 얼마만큼의 동점자가 많은지를 누적 분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 지역 자료에서도 있고 부산 지역 자료에서 표본 전체 자료는 아니고요. 표본 자료인데 이렇게 보시면 미적분을 치고 수학을 미기를 치고 미적분 기하를 치고 과탐을 친 학생들의 국어, 국어, 수학, 탐구의 단순 100분이 단순 표준 점수의 합이 국어, 수학은 그냥 그 학률과 통계든 탐구를 사회를 치고 그 다음에 수학을 가진 국수탐 학생들보다 누적 분포가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뭘 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320 정도 라인까지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평균 한 4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등급 정도까지는 미적분 기와 과탐을 친 애들이 누적 분포가 더 많이 조밀조밀하게 더 많이 모여 있고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부산 지역 자료에서도 수학 미적분 기하 과탐을 친 학생들이 수학 사회를 친 학생들보다 더 많은 누적 분포를 상위권에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표점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국어에서 화작을 치고 수학에서 학통 사탐을 쳤을 때 만점 기준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친 작년도의 만점자와 올해의 만점자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국어, 언매, 수학, 미적, 과학탐구는 학원, 생명과학원을 쳤다는 친구가 만점을 받았다라고 친다라면 국어하고 수학의 표점은 떨어졌고 탐구의 표점이 올라가서 결국 차이가 마이너스 9점이나 난다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0점이 나고요. 그러면 상위권 점수들은 전년도 대비 점수가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1등급 컷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등급부터 보시면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 3등급 라인, 2, 3등급 라인에서는 전년도나 올해나 표준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으로 해서 2023년도의 정시 모집의 특징을 본다면 정시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수도권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감소함을 알 수가 있고 수능 응시 인원이 조금 감소했지만 졸업생 지원 인원은 증가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미적분, 제2외국어, 한문 응시자가 증가하였으며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상위권 대학의 교차 지원을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으며 지역인재 전형이 이번에 선발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대라 인재대가 이제 의예과나 간호학과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을 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 2023학년에 정시에서 예상되는 변수들은 국어 난도가 하락해서 수학은 유지돼서 수학 변별력이 상승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사탐의 난도가 상승해서 탐구 선택 과목별 점수가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국어가
1등급에서 표준점을 내려주고 2등급은 표준 점수 비슷하니까 오밀조밀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모여져 있어 상위권 점수가 더 조밀조밀하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점수를 면밀하게 더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기하 가탐 응시자는 인문계열 교차 지원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 영어 1등급 비율이 증가하고 2, 3등급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정시를 쓰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런 입시에서 정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점수로 가는 거잖아요. 각각의 점수들이 뭘 뜻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금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는 원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대적인 서열로 나타내서 개인이 획득한 원 점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해서 점수를 바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어가 100점인데 100점 만점인데 내가 거기서 60점을 받았다. 그런데 평균이 60점이다. 그럼 표준 점수가 100점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표준 점수가 100점이면 딱 평균 점수. 그럼 100점보다 더 높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거겠죠. 그리고 100점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거고요.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데 여기서 탐구는 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과목 간 유불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과거 서울대는 예전까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썼는데 작년부터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연대, 고대, 서강대 많은 서울 주요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으니까 과탐의 점수가 변환 표준 점수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백분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그러면 같은 동점자의 표준 점수를 가진 친구들이 많겠죠. 그 표준 점수 밑으로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백분입니다. 그럼 내가 백분위가 100이다. 그러면 다 내 밑이라는 거죠. 점수들이. 그럼 내 점수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백분위에 따라서 등급을 산출을 합니다. 100에서 96까지가 1등급을 받고 95에서 89까지 2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은 이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것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로 줄을 세우게 되고 이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내 등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머릿속에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내 석차가 정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수능 활용 지표, 즉 아까 여기서 보시면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들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 등급 100분위들을 대학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사용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100분위를 사용하는 대학들도 있고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합계, 여기서 합계는 국어 표준 점수, 수학 표준 점수, 탐구 2개의 표준 점수를 합친 단순합으로 본다면 2명 다 393점입니다. 그런데 청주교대와 진주교대가 있는데 청주교대는 국, 수, 영, 탐구를 25, 25, 25 반영을 하는데 청주교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진주교대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청주교대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A 학생은 599.60, B 학생은 599.55. 그러면 어느 학생이 석차가 더 좋죠? A 학생이죠. 그런데 100분위를 사용하는 진주교대의 방법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무려 13점이나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B 학생의 점수가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 애가 100분위로 가는 게 더 유리한지 표준 점수로 더 유리한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맥락으로 아까 과목 간 유불리에 의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해서 탐구에서 과목 간 유불리를 조금 더 줄인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3학년 변환 표준 점수를 보시면 인문계 모집 단위를 지원할 때는 사탐을 친 친구가 100점을 받았다. 그럼 표준 점수를 72점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과탐을 친 학생이 100분위가 100이다. 그럼 70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내가 물리 1에서 지구과학 2까지 이런 8개의 과목이 있는데 각각의 만점자들의 표준 점수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100분위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자연계열로 지원을 하면 100분위 100은 70으로 점수를 다 바꾸고 100분위 99는 69.63으로 점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더 손해를 보죠? 화학을 친 애들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구과학 2 친구는 점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아까는 과목간 유불리 점수가 8점이 났던 점수를 0.37점으로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에서는 내가 과탐에 조금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탐이 점수 폭이 줄어들어서 고만고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의 국어, 수학, 탐구의 단순 합은 412점, B라는 학생은 409점입니다. 표준 점수의 단순 합은요. 그럼 A라는 친구가 당연히 점수가 더 좋죠. 그런데 서울대는 표준 점수 그대로 활용하고요. 성균관대는 표준 점수에다가 변환 표준 점수를 해서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계산한 서울대식 계산으로 해보면 표준 점수 합계가 좋은 A라는 친구가 점수가 더 높습니다. 석차가 더 높겠죠. 그런데 성균관대는 탐구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백분위에 따라서 변환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분위가 100백일에서 75, 71이 둘 다 70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70점으로 바뀌어버려서 동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표준 점수를, 과탐의 표준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원래는 내가 등수가 더 좋았는데 동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너무나 석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인문에 보시면 서강대는 인문 계열이지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를 보시면 이화여대 인문은 국어의 반영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자연계열에서도요. 보시면 자연계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반영 비율과 수학의 반영 비율이 5 차이 나지만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원전형과 저게 공과계열들의 모집 단위들이거든요. 20이나 차이가 납니다. 저런 반영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석차는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A라는 친구의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 단순합이 379, 379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잘 보시면 합산은 똑같지만 A라는 친구는 수학을 잘했고 B라는 친구는 국어를 잘한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문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학을 잘한 친구가 서강대의 인문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수학의 석차가 높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국어를 잘한 B라는 친구가 석차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떤 과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은지에 따라서 석차가 요동칠 수 있다는 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영어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어 반영 비율도 대학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2등급 차이를 0.5점밖에 차이를 내지 않습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경희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차이를 5점, 4점 더 많이 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 학생이 합산이 B라는 학생이 2점 정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상대적으로 A라는 학생이 1등급이고 B라는 학생이 2등급이라면 서울대, 서강대는 아까 영어의 영향력이 적었고 연세대, 경희대는 영어 영향력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별 한산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영어의 영향력이 적으니까 B라는 친구가 더 유리하다면 서울대하고 서강대는 연세대하고 경희대는 A라는 친구가 더 유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반영 등급 간 점수를 보시고 우리 애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산점 유부에 따라서도 많이 뒤집힙니다. 특히나 여기에 부산교대입니다. 부산교대가 미적분 기하의 5%, 과탐의 5% 가산점을 주는데 문제는 100분이 5%를 준다라는 겁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확률과 통계를 치고 사탐을 친 친구의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탐구 100분위 합을 통해서 국수탐합이 544인데 미적분 기하 과학을 친 친구의 단순합이 529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가산점을 받게 되면 역전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미적분 기하 가탐에 가산점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러면 내가 확통에 사탐을 쳤다라고 한다면 저런 가산점을 받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얼마만큼 점수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탐구는 보통 두 과목을 평균 내서 반영을 하는데 두 과목을 반영을 할 때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고신대학교, 동명대, 동서대, 신라대학교가 두 과목 중에 잘한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탐구를 두 개 쳤는데 하나가 점수가 많이 안 좋다면 고신대나 동명대나 동서대나 신라대에서 이용해서 이제 학과에 대한 욕심을 조금 부려서 지원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한 90% 이상의 대학들이 수능 점수로 줄을 세워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수능 외에 반영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실기를 반영한다든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수능에서 교과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과 평가를 하면서 정시 모집에 지역 균형 전형을 선발을 하면서 지역 균형 전형에서 1단계에서 그냥 바로 수능 60에 교과 40%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일반 전형은 1단계 수능 100%로 2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 80, 교과 평가 20을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나의 지금 학교 생활 기록부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고신대하고 영산대가 정시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을 하고 부산 교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외에도 석차를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도 중요하겠죠. 아까 앞에 서두에 이제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수시하고 정시하고 다른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수시는 떨어지면 정시라는 걸 생각하면 되지만 정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시에서 내가 안정적인 카드 하나를 쓰고 그다음 나머지 두 개는 소신을 지원을 하고 하나는 또 상향 지원도 해보고 할 건데 그럼 안정적인 카드를 잡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서울 주요 대학이나 부산 지역 대학들을 보시면 다 다군의 모집 인원들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면 가나를 잘 써야 된다는 거겠죠. 가나에 잘 쓰고 다를 쓰는데 다가 여기서 보시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홍익대, 한국외대, 그 다음에 중앙대를 보시면 여기에서 다군에 지금 중앙대하고 한국외대가 포진되어 있어서 중앙대 한국외대의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을 쓸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럼 점수는 충원 합격도 많이 되겠죠. 가나를 주력으로 해서 다구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충원 합격이 많이 돌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챙겨봐 주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의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부경대가 다군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부경대가 원래 가나군에서만 선발을 했는데 다군대 인원수는 좀 적습니다. 15명입니다. 그런데 요 15명에 다군에 가나 쓰고 나서 어디 써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점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별 현황도 왜 중요하냐면요. 가군, 나군, 다군의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나군 선발입니다. 한국교원대를 제외하고는 다 나군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군에 한 장밖에 못 쓰니까 교대를 희망하는 애들은 사실은 다 수시에서도 교대 이렇게 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가난데 나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경쟁률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또 떨어지죠. 물론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고 학력 인구가 줄어드니까 선생님이 부족하고 그래서 교대가 점수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나군에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경쟁률에 따라서 그다음 학교의 좀 그 난이도에 따라서 위아래가 결정이 돼서 점수 폭이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100분이 한 전주교대나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84까지 합격을 하고 있으면 70% 컷입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그렇게 하면서 수시 2월 인원도 챙겨 보셔야 합니다. 아까 12월 28일 날 수시에 제대로 선발하지 못한 인원들을 정시에 같이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시 선발 인원이 좀 있으면 발표될 건데 전년도하고 재작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고려대가 늘었고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들은 다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뭐 수시 7차, 8차, 9차까지 해서
충원 합격을 해서 수시의 학생들을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경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산 지역 대학들도 이렇게 보시면 재작년 대비 작년에 수시 1월 인원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을 꼭 챙겨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원 경향성도 지켜보셔야 되겠죠. 이 정도 점수대의 학생들이 어느 과에 지원을 많이 해요. 결국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원 경향성이 높은 과에서 경쟁이 몰릴 거고, 경쟁이 몰리면 점수 컷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책자에 보시면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보실 때 요 표를 보는 방법은 부산 시내 100개의 고등학교에서 전년도 10,000개의 자료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비율, 예를 들어서 100분이 100에서 9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서울 지역의 연대, 한양대, 서강대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요 점수대면 여기를 쓰면 거의 다 합격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합격 비율은 그러니까 4.35에 이 친구들 중에 합격은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영경제학과들 다 선호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당연히 어디를 보겠죠? 의치한 약한 수들을 다 지원하겠죠. 요 점수대들이. 그렇게 해서 점수대들의 형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점수대들이 고려대라든지 성균관대에 가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5에서 90에 해당하는 점수대의 학생들은 부산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이제 부산대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있는 게 지원이 시작되고 합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전히 그다음에 초등 쪽으로 지원하는 점수대들이 요 점수대들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이제 의대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공과 계열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약학과는 100분이 90까지 떨어지지는 않고요. 94 이 정도 라인에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경향성을 각 100분이 5 기준으로 잡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요 정도 점수대 학생들은 이런 데를 지원하는구나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서 지원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호죠. 이제 요 점수대 학생들이 이제 간호학과를 선호하기 시작하죠. 경쟁률입니다. 경쟁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시는 가, 나, 다 3개니까 3대 1 정도는 돼야지 정원을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대학의 전년도에 3대 1 평균 경쟁률을 넘긴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대학들을 지원하실 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울에도 보시면 여기 중앙대 보이시죠? 중앙대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다군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보시면서 경쟁률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시간대별 경쟁률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많이 챙겨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요. 시간대별 경쟁률은 이제 예를 들어 모집 5년 이런데 작년도에 부산대 가군 수능 전형에 보시면 마감이 1월 3일이었습니다. 1월 3일인데 전날 모집 인원이 찼는지 안 찼는지를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찼다고 해서 점수가 다 된 애들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점수가 저때 이미 1대1이 넘었다면, 경쟁률이 이때 이미 많이 차올라 있다면 점수들이 높게 형성될 경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차후에 보시면 최종 마감까지 또 순식간에 늡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보시면 15명 모집에 전날 9시에 20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65명이 지원합니다. 학생들이 보통 정시는 조금 치열하게 수를 쓰고 마지막 경쟁도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보면서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울 주요 대학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거죠. 미적분 기하를 치는 친구들이 과탐에서 인문으로 교차 지원하는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뭐 작년에 20에서 한 30% 정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히나 서울 상위권 대학들에는 그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또 합격으로도 많이 이어졌고요. 또한 교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대도 많은 비율들에서 학생들이 미적분 기하를 친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친 학생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수합 자료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100분이 95에서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서울의 뭐 중경 외시 정도의 자연계열을 쓸 수 있는 라인이었다면 이제 더보다 더 높은 서성 안에 인문계열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0분이 이제 90에서 85 사이에 있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대 쪽으로 이제 가산점을 받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대나 부산교대를 제외하고는 원래 인문과 자연에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 뭐 교차 지원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주요 대학 부산권 대학의 지원을 각각 이제 이런 특징들을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나의 석차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챙겨 보시면서 각 대학별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책자에 지금 다 가군, 나군, 다군, 인문, 자연에서 인원수 변화에 대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챙겨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중앙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홍익대는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시면서 수시 2월 인원까지 보태져서 이제 서울 지역의 정시 모집 인원들이 얼마만큼 더 늘었고 그러면 석차가 조금 낮은 석차 작년에 뭐 예를 들어 100등까지 갔다면 이번엔 120등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대학별로 수능 영역 반영 비율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거 책자에 다 정리돼 있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애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는 국어를 많이 보는지 수학을 많이 보는지 영어 반영 비율들은 어떤지를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문 계열 내라도 인문과 사회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챙겨 보시면 되고요. 정말 다양 여기도 보시면 영어 등급별 반영 비율도 학교들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한국사 등급을 점수화시킨 학교들도 많습니다. 보통은 인문은 3등급 이내, 자연은 4등급 이내면 만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주요 변경 사항과 주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서 지원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의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이 점수 차이가 별로 없는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영어 등급간 비중이. 그래서 내가 연세대를 쓸 때 영어가 2등급 받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고려대 서강대를 보시면서 성균관대가 인문계열에서 탐구 반영 비율을 늘렸습니다. 20에서 30으로. 그렇게 하면서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35, 35, 30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등급간 점수가 3점, 5점 차이를 주면서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탐구의 비율이 늘었죠. 그러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아까 성균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인문 사회계열에서 100에서 94까지는 사탐을 친 애들에게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부여되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94까지는 교차 지원이 조금 안 일어나게 하고 근데 문제는 94에서 80까지는 오히려 과탐의 점수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는 교차 지원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성균관대가 교차 지원이 조금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서울 주요 대학들은 과탐에서 동일 분야에서 1, 2를 인정하지 않는데 한양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대학이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이제 다군 선발을 해서 학생들 선발 인원이 많은데 여기에서 원래 작년까지 전공 개방 모집이었습니다. 뭐 인문대학 100명 이런 식이었다면 전공별 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 모집에 100명 모집에서 영어 영문학과 5명, 국어 국문학과 5명. 그러면 100명 모집할 때랑 5명 모집할 때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 챙겨 보시면서 해주시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 의예과 8명을 선발하고 있고 자연계열의 수학 영역 반영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여학생들 중에 수학을 조금 못 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화여대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그겁니다. 영어 간 등급 간 점수 차를 축소했습니다. 원래는 경희대가 무려 8점,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를 8점이나 줬었는데요. 이거를 4점으로 줄였고요. 2에서 3등급은 14점에서 8점 사이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5% 반영해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형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요, 너무나 학과별로 반영 비율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인문계열 1, 2, 3, 자연계열 1, 2, 3. 그래서 서울시립대를 쓰실 때는 학과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은 많은 대학들이 표준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5, 25, 25, 25 이렇게 반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라든지 그다음에 부경대, 한국해양대라든지 아니면 경성대, 약대, 그다음에 동아대, 의예과 이런 학과들은 수학의 퍼센테이지와 그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에 더 힘을 주고 있고요. 인문계열은 국어와 그 수학 아니면 국어와 탐구에 더 사탐에 더 반영 비율을 더 높게 하고 있으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산 지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경성대 약학과와 동의대 한의예과는 변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과탐 변환 표준 점수요. 그리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는 부산교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울 지역처럼 가나 다군의 학생들을 몇 명을 선발을 하고 전년 대비 어떤 변화를 있는지 표 책상에 다 나와 있어서 보시면서 눈여겨보실 부분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는 전년도보다 점수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여겨보셔야 될 때가 부경대입니다. 부경대 정시 모집 인원을 확 줄였습니다. 그러면 만약 수시 2월 인원이 많다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점수 컷이겠지만 만약 수시 2월 인원이 적다면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모집 인원이 줄었으니까요. 그걸 살펴봐 주시고요. 부산 지역 대학들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이렇게 다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는데 부산 지역들은 여기에서 수학, 미적분 기하를 쳤을 때, 과탐을 쳤을 때 산점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 같은 경우는요. 수학, 미적분 기하, 과탐을 쳤을 때 간호학과가 가산점을 주는데 수학에 미적분 기하를 치면 10%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쓰실 때는 확률과 통계를 친 친구들은 미적분 기하 친 친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형성을 돼 있어 줘야지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성대는 원래 모든 약학과를 제외하고 약학과하고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25, 25, 25인데 약학과는 25, 30, 20, 25라는 거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서는 반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 의예도 마찬가지고요. 동아대 의예는 다른 의예나 약대에 다르게 25, 25, 25, 25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동의대는 한의예과를 학통 응시자와 미적분 응시자로 따로 선발을 합니다.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탐이든 사탐이든 탐구 과목 수를 한 과목 반영하는 고신대, 그 다음에 동명대, 동서대들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산점을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과 학과에서 반영 비율이 어떤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산 외대입니다. 부산 외대는 외대니까요. 제2외국어 과목을 치면 그 등급으로 탐구 과목 하나를 대체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2외국어를 치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부산 외대를 쓰실 때는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서 부산 지역 대학들의 영어 등급별 반영 비율입니다. 동의대가 영어 등급별 간격이 넓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그래서 동의대를 쓰실 때는 내가 영어를 조금 잘한 친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부경대도 등급간 봤는데 1등급에서 2등급은 작은데 점점점 등급이 내려가면서 그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한국사를 등급별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영산대, 한국해양대 등이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 부산 지역은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반영 비율도 전년하고 비슷하고요. 그랬을 때 조금 크게 달라진 건 한 4-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경성대가 영어 등급간 점수를 조정하고 고신대도 영어 등급간 점수를 조정하면서 고신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를 제외하고 원래 전년도에는 탐구 과목 2개를 반영했는데 한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거. 그래서 경성대든 고시대든 영어 등급간 반영 비율의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영어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부경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다군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사회계열 7명, 과학컴퓨터학과 4명, 스마트 헬스케어학과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교대의 성비가 폐지됐습니다. 남자 여자 성비가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 부산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탐구 영역에 별내 변환 표준 점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표준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돼서 가군 간호학과 8명, 나군의 의학과 20명, 약학과 1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입니다. 인제대학교는 원래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통합 선발했는데 이걸 폐지를 하고요. 지역인재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했는데 가군 의학과 15명, 약학과 6명을 선발합니다. 이 외에도 부산 지역 대학들은 다른 변화보다는 학과의 신설, 학과의 폐지, 통합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학과의 신설과 폐지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챙겨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대입 길마중 프로그램에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눈여겨 꼭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전년도와 비해서 의예나 약대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지역인재 전형이 늘었습니다. 원래 고신대 지역인재가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올해 13명인데 여기 보시면 부산대가 원래 작년에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지 않았는데 20명 선발을 하고요. 인제대학교도 원래 선발 안 했는데 15명 선발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부산, 울산, 경남 학생들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학생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역 아들끼리만 싸우는 거니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챙겨보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상담 참고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인원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9. 요게 2월 된 인원들입니다. 지금 올해 건 아직 1월 인원이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2월 인원까지 챙겨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셔야 되고요.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대도 원래 부산대 약대하고 인제대 약대가 작년도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없었는데 올해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정말 너무 복잡해.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정말 답답해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각 학교별로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지역 대학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라인이지. 말 그대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요 정도인데 대학별 한산 점수를 다 계산을 해보고 석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이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점수에. 그래서 평균 100분이 300이라는 건 국어, 수학, 탐구는 2개 100분이 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268.5 어떤 데이터를 보는데 내가 평균 100분이 300을 기준으로 하면 268.5라는 걸 내가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요.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누기 3을 해서 89.5라고 보시면서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표준 점수 단순한 600점을 기준으로 뭘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국어, 수학, 탐구 2개 100분이 표준 점수 합을 계산을 해서 384점이란 점수를 가지고 일단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라인을 잡아가는데 일일이 내가 대학 점수를 다 계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로 진학 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진학 지도라고 있습니다. 진학 지도 안에 공지사항 안에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2023학년 대입 길마중 정시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 참고표 버전 2.1 어제 올려져 있습니다. 요게 올려져 있고 요 창을 들어가 보시면 2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3 대입 부산 지역 대학 정시상담 참고표, 하나는 2023 대입 길마중 정시상담 프로그램 외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점수 산출을 일일이 하기 힘드시잖아요. 여기에서 정시상담 프로그램 외부용이 일단 먼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뜹니다. 요 파일 안에 보시면 요 밑에 배너들 보이시죠? 요 배너가 요겁니다. 메인, 모집 개요, 변경사항, 개인별 분석 졸업생, 상담 참고표, 입학 초음인데 여기 개인별 분석 요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요 창 안에 국어의 과목을 선택하고 표준 점수만 넣으면 알아서 100분위와 등급을 다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분의
어떤 과목을 쳤고 그 과목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쫙 다 해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다 되고 나면 아까 국수탐 기준 라인 잡는 점수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354점, 230.5 이렇게 지금 제가 임의로 점수 데이터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었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라는 말이에요. 요게 요 표준 점수는 국어라는 과목에 만점이 여기인데 나는 몇 점이다.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만점이 여기인데 나는 몇 점이다. 그 다음 100분위는 어느 정도고 등급은 어느 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기본 그냥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보다는 요 밑에 정보가 더 중요해서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숨기기 보이시죠? 요거를 해서 하살표에서 위로 올라간 하살표를 클릭하시면 요 표가 사라집니다. 사라지시면 요렇게 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환산점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게 대학별, 계열별로 환산점수를 다 계산한 겁니다. 아까 입력한 점수에 따라서. 그러면서 그 옆에 환산 척차가 있습니다. 내가 점수만 보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성대학교 인문계열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몇 등이다를 해서 점수 유불 척차로서 아 여기가 내가 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옆에 배치 환산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최하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성대를 인문계열로 지원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내 점수가 몇 점인데 그 가나군에 배치되어 있는 경성대 인문계열 학과들 중에서 제일 낮은 점수로 배치된 점수를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아 그러면 내가 요 점수면 아 경성대는 제일 낮은 과가 요 정도니까 경성대는 많은 과들을 내가 써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큰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쭉 스크롤 내려가 보시면 부산 지역 모든 대학이 다 그 환산 점수를 다 계산해 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대하고 내가 한 54점쯤 56점 54점쯤 돼서 부경대하고 부산대는 가보고 싶은데라고 하면 이제 일단 환산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내가 부산대 환산점은 677점이다. 그 다음에 부경대는 내가 공과 계열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 684점이다. 환산점을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배치표에서 아까 그 표에 두 개의 파일이 있었잖아요. 방금은 정지상담 프로그램 외부용으로 들어와서 대학별 점수 환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산은 그걸 가지고 2023학년 대입 부산지역 정시상담 참고표를 클릭해서 다운해서 받으시면 이 파일이 뜹니다. 여기에 정시모집 계열별로 가, 나, 다 군의 지원 참고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원 참고표는 부산 지역 15개 대학을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줄을 세우고 작년도에 부산대학에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모 대학에 무슨 과에 100등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올해 부산 지역의 그 모 대학의 100등의 점수가 어디 100등까지 들어갔으니까 100등의 점수를 찾는 거겠죠. 그 점수를 찾아서 환산시킨 걸 줄을 세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위에 표를 보시면 지금 요게 지금 오늘 나눠드린 큰 종이 있으시죠? 사이즈 큰 거요. 거기가 요 표입니다. 파일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종이를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줄이 반영 방법, 수능 100%인지 수능에 성적이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반영 영역,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 2022년 최종 인원도 나와 있고요. 2024년 최초 인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된 표가 2028일 이후로 최종 인원을 수정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때 높낮이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요 높이에서 인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늘었다를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서 아까 부산 지역 대학들의 많은 학과들이 분리, 통합, 이동, 변경이 많다라고 했죠. 그걸 여기 옆에 다 표시해 뒀습니다. 그거 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은 부산대 내에서도 위에 까만 색깔로 수능 그 과목이 있고 파란 색깔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의 본캠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로 지원을 할 때 수학을 미적분 기하를 하고 과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밀양 캠퍼스로 한다면 수학을 굳이 그 미적분 기하가 아니라 확통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표 상에서도 배치표랍니다. 상담 참고표 상에서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머릿속에 제가 이거 2개 기억하라고 했었죠. 내 점수를 입력을 해서 자연계열 몇 점, 부경계열 몇 점. 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배치표에서 아까 354점 정도의 점수였거든요. 근데 요 점수는 그냥 라인 잡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부산대 자연계열 677점이다. 그러면 부산대 여기 한산점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환산점 라인을 보셨을 때 677이면 조금 힘들죠. 그 다음에 부경대는 684점이면 이래 보시면 환산점 계산으로 하시면 컴퓨터 인공지능 공학부 말고는 요 밑에는 충분히 다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부경대를 안전하게 어디 쓰고 부산대를 어디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요 배치는 어떻게 컷을 잡았냐면요. 전년도 최종 등록자 기준 70에서 80 사이의 점수들을 가지고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점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집 인원들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들이 많은 학과들은 늘어지는 게 많겠지만 모집 인원들이 작은 학과들은 늘어짐이 조금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하고 올해 모집 인원의 변화들도 같이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학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일일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부산 지역에 나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난 아니다. 어떤 모의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정시 상담 프로그램 외부형에 보시면 여기 상담 참고표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상담 참고표라는 배너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까 입력한 점수를 바탕으로 3년치의 경쟁률과 배치 점수와 내 점수가 같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필터링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정렬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 모집 단위에 간호라고 치셔서 아니면 간호를 클릭을 하셔서 하시면 간호가 다 정렬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간호학과의 내 환산 점수가 다 같이 따라다니고요. 거기에 대학별 아까 지원 상담 참고표 상담 참고표에서 몇 점에 배치로 했던 그 7, 80% 배치점들이 다 같이 공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간호학과를 쓰고 싶으면 이 대학 간호과는 한번 지원해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구나를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학과가 아니라 대학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여기 대학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대학을 치시고 그 대학에 마찬가지로 모든 학과들의 배치 점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내 점수를 가지고 이 대학은 무슨 과를 써볼 수 있고 그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로 만들어진 정시상담 참고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에 위치한 약한수 계열의 그를 잡아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학생들 석차 20등, 30등, 고신대 같은 경우는 60등의 점수를 잡아서 또 지역 이제 인원수 넘어오는 것까지 생각해서 배치 점수들을 잡은 것들입니다. 이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부산대 의예과를 가려면 단순 600점 만점에 영어는 1등급 받아야 되고요. 409점 정도고요. 대학별 한산 점수로 758.8 정도의 한산 점수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는 라인이고요. 요거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요걸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보시면서요. 부산 지역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또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입학 처음에라는 걸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각 대학들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 배치표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어?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20년 넘게 노하우가 쌓인 배치표고요. 그리고 대학별 한산 점수를 해서 석차로 세운 한산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배치표, 좋은 상담 참고표는 어떤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이 본 겁니다. 부산 지역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고 또 이 배치표는 그 상담 참고표는 부산 지역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주변
학교들도 많이 대학 그 지역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서울 지역을 난 할 건데 나는 경북을 써보고 싶은데라고 하신다면 여기 어디가라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대학별 한산 점수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에 들어가셔서 마이 페이지 안에 성적 관리 안에 들어가시면 수능 퍼 모의고사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 점수를 입력을 하시고요. 내 점수를 입력을 하셔서 하시면 이제 표준 점수라든지 국수탐 2개의 점수들이 나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성적 분석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대학별 성적 분석에 정시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대학의 이름을 치시고요. 그 대학의 그 밑에 과를 검색을 하셔서요. 하시면 점수 계산해 줍니다. 점수 계산을 해주는데 보시면 그때 점수가 두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2023학년도 내 점수고요. 하나는 2022학년도 내 점수입니다. 입시 결과는 전년도 입시 결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점수로 계산을 하고 작년 점수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내 점수를 작년 점수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점수가 비슷한 건 아까도 보셨겠지만 2, 3등급은 표준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경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하고 올해도하고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각기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난 더 서울 지역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진학지원단에서 활동을 해서 하듯이 서울에서도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걸 배너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센 진학이라는 웹이 있습니다. 이 센 진학이라는 웹에서 성적을 입력하셔서 하시면 아까 부산 지역 상담 참고표처럼 이런 상담 참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아까 부산 지역 상담 참고표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또 서울 지역 상담 참고표를 이용하신다면 많은 도움들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꼭 챙겨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정시는 경쟁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경쟁률 그냥 마지막 경쟁률만 보고 쓰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보시면 연세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마지막 경쟁률이 보통 3시간 전, 어떤 데는 5시간 전에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은 3시간 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시간 전에 발표했을 때 마지막 경쟁률이 1.70이었는데요. 3시간 만에 4.65 대 1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쟁률을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면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원 인원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밀려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챙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충원 인원도 챙겨보시고요. 그럼 이런 자료들을 내가 도대체 어디서 다 일일이 내가 다 찾아보기 힘들잖아 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 책자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정이다, 적정이다, 소신이다, 상향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가, 나, 다를 이렇게 쓰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보통 상담을 하면 학생들이 그냥 가 이거 쓰고 나 이거 쓰고 다 이거 쓸래요 선생님 이렇게 딱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케이스를 한 몇 개를 두라고 합니다. 뭐 A 케이스, 가에 어디 쓰고 나에 어디 쓰고 다에 어디 쓸 거다 해갖고 B 케이스, C 케이스, D 케이스. 왜 그러냐면 경쟁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시 2월 모집 인원 그 다음에 경향성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딱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두고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책자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책자거든요. 그 얇은 책자예요. 강의요. 그러면서 또 일주일 만에 많은 정보들이 또 바뀌었습니다. 입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느 데이터들도 정확한 건 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데이터 가지고 되는 한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이겠죠. 그러면 부산 지역은 부산 지역의 데이터를 모으고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 데이터를 모으고 또 학원가들은 학원가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나름의 각각의 석차들을 찾고 그 석차에서 이 정도 점수면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때 그런 많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요. 추가 모집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시 가나다를 썼는데 사실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에 마저도 모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추가 모집은 2월 말에 이루어질 겁니다. 정시 모집이 다 끝나고 나서요. 그때 내가 가고 싶은데 혹시나 못 갔다라고 한다면 이 추가 모집을 이용해서도 또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이 끝난 그 다음 날 발표가 되고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 지역에서도 많은 추가 모집이 일어났고요. 부산대에서도 추가 모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시 이제 방금 책자 받으신 거 있죠, 부모님들. 거기에 정시 지원, 정시 모집 성공 전략에 보시면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대로 뭐 의학한 계열, 교육대학은 교육대학대로 다 정리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입시에서 이런 여러 변화들이 그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향성을 찾는 거겠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고 OX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은 있으니까요. 그 경향성을 공부를 해주시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센 진학이라는 책자를 발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3 정시 지원 전략이라서 지원 경향이 비슷한 대학 지원 전략, 연역별 우수자를 위한 지원 전략, 교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두 자료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더 많은 우리 자녀분에게 유리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라고 해서 무조건 뭐 서울 주요 대학 쪽으로만 가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부산에 남아서 이런 공공인재 지역 채용 할당제를 이용을 해서 또 부산 지역에 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2007년부터 이제 시행했고요. 우리 지역에서 해당 고교를 졸업을 하고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우리 대학 지역에 진학을 한 친구들이 30% 이상 공공기관에서 뽑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다 활용하셔서 이제 그 대학을 갈 때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 원래 시간보다 조금 빨리 마치게 됐네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라고 하시겠지만 꼼꼼히 내 자녀의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이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내가 내 점수를 가지고 각 대학들에서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고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 가나다군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리고 많은 뭐 교육청에서 이렇게 점수들을 배치한 것들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3 정시 모집 고3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